2023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양곤 뚠떼이에 있는 어린이 유치원의 미얀마 컨테이너 하우징 프로젝트 하우스 오브 이매지네이션을 통해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컨테이너 건물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볼드스쿨에서 활동하는 학생 9명이 한국에서 오고 미얀마 한인업체 큐브에서 현지 행사 운영을 맡아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한 학생들은 뚠떼이 타운십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지 답사를 하고 공사 중인 컨테이너 건물 내외부 페인트 작업과 현장 작업 보조를 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미얀마 IT정보통신 특성화 학교인 UIT를 방문하고 딸린 타운십에 위치한 여학생 보육원을 방문하여 현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코트라 양곤 무역관을 방문하여 미얀마 경제 현황과 장애인 보조기구 수출입 현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시각장애인 연맹을 방문하여 기부를 하고 큐브 사무실을 방문하여 미얀마 사업 현황에 대해 간접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3년 7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전 또는 발급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해외 송금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회의에 따라 모든 민영은행들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 어닝을 구매를 원하는 업체들의 라이선스 승인일, 선적일, 아이디 일자를 확인한 후 조건이 충족한 업체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아이디 일자는 라이선스 취득 후 3개월이 넘어선 안 되며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달레이 지역과 사가잉 지역 전력 공급이 탄약 제조 방위 산업체 전력 공급에 집중하느라 정전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말부터 최소 5개 방위 산업체 공장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정전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달레이 지역 아웅미에따잔 타운십 전력공사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만 전력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력 공급 감소에 대한 공문은 없어 언제까지 전력 공급을 감소할지 알 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만달레이 지역 업체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UOB는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2023년 8월 15일까지 미얀마 항공사 미얀마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이 개설한 은행 계좌 5개를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OB 측에서는 계정 닫은 것에 대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MAI 은행 계정으로 현금 또는 수표 입금을 허용되지 않으며 해외 송금은 7월 21일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에 MAI 측에서는 파트너사인 UOB 측에 이번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계좌를 닫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MAI 측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파트너사들에게 결제가 지연될 것이라고 알리고 싱가포르 DBS, 태국 거시콘 은행, 두바이 에밀레이트 MBD 은행 계좌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MAI는 24아워 그룹 회장 아웅 아웅쪼가 2018년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서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9일 양곤 따메 타운십 스카이스타 호텔에서 개최한 미얀마 부동산협회 회의에서 회장은 2023년 양곤 지역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은 선호하지만 은행의 예치를 해야만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타운십에 따라 양곤 아파트 시세는 3천만 잣에서 1억 잣이며 미니 콘도는 1억 5천만 잣에서 4억 잣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곤 다곤 북부 타운십, 다곤 남부 타운십, 다곤 동부 타운십, 다곤 세이칸 타운십에서 10억 잣 이상 토지 매매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최근 양곤 주택, 아파트, 콘도 임대료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네피도 상무부와 미얀마 쌀연맹이 공동으로 쌀담보대출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는 상무부 차관이 참석하여 쌀보관 영수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있도록 시행할 예정인 쌀담보대출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소작농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고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수확기 쌀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안정적인 쌀 시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수확한 쌀 보관 영수증의 쌀 수량, 품질 또는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또는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인도 농업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예전에도 인동 농업회사들이 미얀마에 시도를 하였으나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 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도서지역의 창고시설 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또는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4일 미얀마 농촌협동조합개발부 훌라모 장관은 러시아 로스콩그레스 인베스트먼트 펀드 대표와 소우즈네드라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보면 미얀마 네피도, 양곤, 이라와디, 마괴 지역, 총 4개 지역에 대한 천연 비료 공장 건설 및 소규모 이동식 천연 비료 공장 건설 사업 방안이라고 합니다. 장관은 천연 비료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비료 수입으로 인한 외환 사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서는 천연 비료에 필요한 칼륨이 부족하며 비료 공장에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3년 회계연도 비료 수입량은 22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비료 수입업체는 590개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8일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봉제산업수출 활성화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미얀마 봉제협회 부회장, 사무총장, 협회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CMP 원자재 수입 시 애로사항, 봉제산업 노동자 야간 근무 허용 방안, 직조사업 발전 방안, 전통직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카인카인누의 사무총장은 미얀마 봉제산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까지 2015년-25년 미얀마 봉제산업 10개년 전략 계획을 세우고 봉제 공장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2년은 봉제 관련 완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한 해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제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발주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한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내 봉제 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부 TVET와 협력하여 봉제 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외 활동을 위해선 2017년부터 프랑스 봉제 산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메이드 인 미얀마라는 타이틀로 2023년에도 참석하여 미얀마 봉제 산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회의 이후 미얀마 봉제협회는 몇 년간 동결되어 온 최저임금에 대한 자발적인 인상을 권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사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프리덤 오브 어소시에이션 및 미얀마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당부하고 미얀마 봉제협회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미얀마 봉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노동 컴플라이언스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회사들은 공장 노동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노동법 위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사 간 문제 발생 시 미얀마 봉제협회에서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153개의 협회사가 자발적 노동 컴플라이언스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오딧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산하무역부는 수출 보증금을 장외시장 환율에 따라 짜스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며 수출 신고 후 수출 보증금 입금 기한도 기존 영업일 7일에서 15일 내로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6월 28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 보증금을 국경 무역시장 환율로 위안화, 바트화, 짜스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유지작물종자농업위원회는 미얀마 식용유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유지작물 관련 투자업체에게 3년에서 7년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전역에는 땅콩, 참깨, 해바라기 등의 유지작물이 8,300만 에이커 이상 재배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미얀마 통신사업자 MPT, 우레두, 아톰, 마이테리, 심카드 등록 지침을 위반하여 각각 벌금 10만 달러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통신부는 심카드 구매 시 정확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으나 일부 영업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임의로 사전 등록하여 판매한 위반 혐의를 적발하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사용자 정보로 사전 등록된 심카드는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23년 3월부터 국가관리위원회가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 24개 마을 주민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구호품 지원을 금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인도주의적 구호품 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관리위원회와 협상을 하여
라카인주 북부 실향민 10만 명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4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2017년 폭력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마웅도 타운십 북부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온 INGO 중 하나입니다. 2023년 7월 6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중앙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얀마 중앙은행 딴딴쇠 총재는 법을 준수하는 NPO 활동과 은행에서 진행하는 특별자금 세탁 방지 수행이 인도주의적 활동 자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성명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그룹에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계획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9일 태국 외무부 장관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면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회는 2021년 2월 1일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장관은 아세안 외무부 장관 회의 중 이 소식을 공유하였으며 처음으로 성사되었던 면회는 미얀마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장관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 1시간 이상 대화를 하여 좋은 만남을 가졌으며 심신이 건강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도소 내 시설도 괜찮다고 하며 국영 언론에서 제공하는 기사들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국영신문이나 TV를 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전 국가고문은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 위기 해결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세안 외교관 중 한 명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태국 외무부 장관은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측 대표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얀마 위기에 대한 국제 외교 중심이 아세안에서 태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라카인주 수도 시트웨 타운십에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승인을 받은 5개 라카인 정당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아웅 모민트 위원은 라카인주 정당들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연루가 되지 않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라카인주에는 6개 정당이 정당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5개 정당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지도가 있는 아라칸 내셔널 파티는 정당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